색깔 있는 신간 소개! 오랜만이에요. 네, 시사인의 송지혜 기자입니다. 송지혜 기자의 색깔 있는 신간 소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잠깐 업무차 하지를 못했고,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시사인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48호에는 이번에는 최순실 일가의 대포폰을 입수해서 취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을 입수해서 단독 기사들을 여럿 실었는데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88호 신간 소개 함께 할 텐데, 지난주에 시사인에 들어온 여러 신간들이 다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책을 담고 싶었지만 그 가운데서 양서를 골라보다 보니 페미니즘 책이 2권이나 소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새로 나온 책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에 졌는가?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지었고 서정아 씨가 옮겼습니다. 21세기 북스에서 펴냈는데요. 시사인이 꼽은 이 책의 한 줄. 자본과 자본가들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이 책의 저자는 불평등의 원인을 세계화나 신기술, 계급 간 세력 관계의 하나로 환원하지 않고 산업혁명 이전부터 현재까지 국가 내부 그리고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서술하면서 그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 불평등 추세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운데, 세계화로 인한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중간층 및 세계 최상위 1% 소득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고소득 국가의 하위층은 몰락했다고 하는데, 불평등의 역사적 추세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궁리하는 진지한 독자라면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내페미사라는 책이고요. 손희정 외 지었습니다. 나무연필에서 펴냈고, 시사인이 꼽은 이 책의 한 줄. 우린 뭘 해도 결국에는 페미년, 꼴페미, 배운 여자, 여시, 트페미, 페미나치, 메갈리아였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인터넷은 굉장히 이론과 실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올해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우리에게도 빛과 그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인터넷을 만난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빛과 그늘을 역사들, 에피소드와 커뮤니티 위주로 망라해서 적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2016년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저자들의 경험을 통해 20년의 세월을 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부터 이어질 페미니스트들의 기나긴 대화를 볼 수 있는데, 20년간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인터넷상의 페미니즘의 이런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포스트 자본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이고, 폴 메이슨이 지었습니다. 안진희 씨가 옮겼고 더 퀘스트에서 펴냈습니다. 시사인이 꼽은 이 책의 한 줄.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신자유주의 못지않게 강력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자, 저자가 자본주의 너머로 가는 동력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보기술 IT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적 이윤 극대화의 수단으로 촉진된 정보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시장, 임금, 사유재산권 등 자본주의의 토대를 허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기업 중심 자본주의라는 체제와 180도 어긋나는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형이 달라지면 새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자, 다음 책입니다. 페미니스트 모먼트라는 책이고, 권김현영 씨 외에 지었습니다. 그린비에서 펴냈습니다. 시사인이 꼽은 이 책의 한 줄.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된다. 사실은 페미니스트로 사는 건 좀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할 때가 있죠. 나보다 먼저 페미니즘을 실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편견과 싸워왔는지. 자, 이 책은 그 궁금함을 풀어줄 훌륭한 계보이자 안내서입니다. 선배 페미니스트 6명이 나의 페미니즘에 대해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이제는 40대가 된 한때의 영 페미니스트들이 누군가 20, 30대의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면 좋을 것 같은 페미니즘의 순간들을 나누기 위해서 썼습니다. 페미니스트 선언 이후의 삶과 실천을 독려하는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자, 다음 책 분배 정치의 시대
인데요. 제임스 퍼거슨이 지었습니다. 조문영 씨가 옮겼고 여문책에서 펴냈습니다. 시사인이 꼽은 이 책의 한 줄, 수많은 가난한 시민이 현금 급여의 직접 수혜자가 되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자, 중국 속담에서 나왔다고 추정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를 그냥 준다면 그를 하루만 배부르게 할 것이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평생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런데 이 책의 부제예요. 그냥 물고기를 줘라. 그 저자는 글로벌 개발과 빈곤 해결 분야가 갖고 있는 더 똑똑한 1세계의 외부인이 생산성에 관련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배 노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연금, 보조금 제도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인데요. 종이라는 책이에요. 로타워 밀러가 지었고 박병화 씨가 옮겼습니다. 알마에서 펴냈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든 쓰겠지만 무슨 글자를 쓸지는 미리 알 수 없단 말이죠.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종이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제지술의 역사를 서사의 축으로 삼아 미디어 이론의 관점에서 종이의 시대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종이는 하얀 마법인데 인간과 사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그 시대의 다른 매체들과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속에서 정치 및 사고방식, 그리고 사회제도의 양상까지 바꾸었다고 합니다. 값싼 종이의 발명이 신문을 만들고 이로 인해 문화를 바꾸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도서에 국한하지 않고 쪽지, 게임용 카드, 관청 서식 등 자세한 설명이 재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자, 6권의 신간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 시사인이 독보적인 취재를 계속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간 소개는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안녕!